자, 그래서 이번에는 행렬연산의 기본 성질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행렬연산 조금 딱딱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집합론을 이제 배우셨으니까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함수입니다. 함수. 행렬연산을 생각하지 마시고 뭐 실수에서의 덧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함수예요. 덧셈도. 그리고 3 더하기 2는 5. 함수 기호랑 좀 다르기 때문에 잘 연상이 안 됐었지만 결국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다 함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1 더하기 2는 3. 그렇죠? 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더하기라는 함수로 보시면 어떤 여기 집합이 있죠. 예. 정의역에서 어떤 공역으로 가는 그런 함수인데 실수에서의 덧셈이니까 실수와 실수를 더한 결과도 결국 다시 실수가 됩니다. 실수들의 집합을 R이라고 하면 이렇게 실수가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정의역은 뭘까요? 3 더하기 2는 5라고 했으니까 5는 어떤 출력, 아웃풋이 되겠죠. 그 입력은 뭘까요? 바로 3하고 2죠. 3하고 2. 그리고 1 더하기 2가 3이라는 거에서 출력은 3이고 입력은 1과 2가 됩니다. 그래서 1과 2가 입력이니까 그건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실수 애들의 집합 곱하기 곱집합이 되는 거죠. 다시 실수들의 집합. 이런 곱집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기호로 쓰자면 좀 전에 3 더하기 2라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2를 뭐로 보내냐면 바로 5로 보내는 그런 함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1 더하기 2가 3이라고 하는 거는 덧셈 함수를 이용해서 1,2를 3으로 보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원래 하던 실수에서의 덧셈 연산이 되는 겁니다. 행렬의 연산도 마찬가지로 집합론에서 보던 좀 엄밀한 기호와 정의로 보자면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행렬의 합과 스칼라배 한번 보도록 성질들을 보도록 하면요. 가장 처음에 결합법칙입니다. 결합법칙 뭐냐면은 행렬을 3개를 더할 거예요. 행렬을 3개예요. 다 같은 모양의 별 얘기가 없을 때는 보통 덧셈은 같은 모양일 때만 하는 거니까 같은 모양의 행렬 A, B, C 3개가 있는데 이거를 더하는 방법은 잘 생각해 보시면 2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거를 먼저 더하고 나서 뒤에 마지막 C를 더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 A, B, C 3개가 있으면 뒤에 B, C를 먼저 더하고 나서 A를 더할 수가 있죠. 이 더하는 방법에 따라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합법칙이라는 거는 이 2가지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같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게 성립하지 않으면 아주 복잡해져요. 근데 다행히도 행렬의 덧셈, 합은 이런 결합법칙을 만족합니다. 자, 교환법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A와 B에 더하는 것하고 순서를 바꿔서 B와 A를 더하는 게 같아지는 겁니다. 같아지는 거고요. 자, 좀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지만은 바로 다음 장에서 이게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제 항등원 행렬의 합 덧셈에서 가장 중요한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더하나 마나인 행렬입니다. 더하나 마나인 행렬. 그래서 행렬의 덧셈 규칙을 잘 생각해 보시면 바로 모든 성분이 다 0인 거, 0행렬. 다 0으로만 이루어진 이러한 행렬이 어떤 행렬이 주어져더라도 더하면 그 행렬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에서 왼쪽에서 더해도 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더하거나 마나인 행렬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설명을 드리죠. 마지막은 역원. 자, 더하나 마나인 행렬이 중요하면 어떤 행렬을 그 더하나 마나인 행렬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게 어떤 게 궁금하실 텐데 어떤 행렬이 있으면
사실 조금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행렬에 마이너스 1을 곱한 모든 성분 다 마이너스 1 곱해주는 행렬이 바로 원래의 행렬에 더해서 0행렬이 되도록 하는 그런 행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칼랍에 보시면 여기서도 결합법칙이었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A라는 행렬에 스칼라 C와 D를 곱한다. 이것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상수를 먼저 곱하고 나서 행렬을 곱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엔 행렬이 먼저 가까운 쪽 상수 스칼라부터 곱하고 나서 두 번째 스칼라 곱하는 방법이 있죠. 이 두 가지 결과가 다르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할 텐데 다행히도 같습니다. 같아서 아주 간단하고요. 그 다음 분배법칙이란 건 뭐냐면 지금 두 가지가 있죠. 합과 스칼라배가 있는데 행렬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스칼라를 곱하는 거, 이거랑 각각 상수 C를 곱한 행렬 두 개를 더한 거랑 같아지는 이렇게 분배법칙이고요. 자, 요 방향만 있는 건 아니고 또 다른 쪽도 있습니다. 좀 스칼라 두 개를 더해서 행렬에 곱하는 거랑 행렬에 스칼라 두 개를 곱해서 더하는 거랑 같아진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스칼라배에서 어떤 스칼라가 중요하냐,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원래 행렬을 그대로 보내주는 그런 스칼라가 중요한데 그런 게 바로 숫자 1이죠. 숫자 1을 곱하면 원래 행렬이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이 예를 보면서 지금 예를 보면서 이 성질들을 하나하나 사실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걸 보시고 왜 중요한지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행렬 방정식인데 이 세 개가 다 행렬이에요. 다 같은. 중요한 거는 같은 모양이란 뭐 n by n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테고요. 자, A와 B는 주어져 있는 건 뭔지 알아요. 알고 지금 모르는 거는 X 이겁니다. 그러니까 행렬 방정식이라도 항상 뭐를 생각하면 그냥 여러분들 실수 방정식이랑 비교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실수 방정식과 비교를 하시면 돼요. 실수 방정식이라 쓰자면 이런 거죠. 3x 더하기 a는 b. 여기서 a, b는 다 실수인 거고 이런 거 푸는 거랑 똑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처음에 뭐를 할까요? 이 실수 방정식 보시면 이제 a를 이쪽으로 이항을 해주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 과정은 사실은 몇 가지 연산의 이게 콤비네이션인데 그거를 생략해버린 거죠. 한꺼번에 동시에 실행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 식에서 시작을 하면 양변에 3x 더하기 a는 b라는 이 양변의 행렬식에 마이너스 a라고 하는 행위를 더해요. 마이너스 1에 a라고 하는 행위 더하고요. 자, 그렇게 더했으면 자 여기 3개를 더하는 거죠. 여기 3개를 더하는 건데 앞에 거 2개를 먼저 더하는 거랑 이 뒤에 거 2개를 먼저 더하고 나서 더하는 거 같다고 그랬죠. 바로 무슨 법칙이었죠? 무슨 법칙이었나요? 결합법칙이었죠. 결합법칙이죠. 자, 왜 갑자기 얘를 더했을까요? 이 다음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게 되는데 얘를 더한 이유는 2개를 더하면 뭐가 된다고 했죠? 앞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4번이죠. 어떤 행렬에 그 마이너스 1을 곱한 행렬을 다시 더해줘 버리면 0행렬이 됩니다. 0행렬. 그렇죠? 이만큼은 앞에서 역원에 대한 성질로부터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게 a랑 행렬이 역원이기 때문에 0행렬이 돼버려요. 자, 그리고 좀 귀찮아서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간단히 마이너스 a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뺄셈처럼 써줘요. 그냥 기호만 간단히 이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1배한 행렬을 더하는 거로 그냥 빼기 a라고 합니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서 역원 성질을 이용해서 왜 0을 만들었냐? 다시 한번 위를 보시면 저의 3번 때문이죠. 3번. 왜 영행렬을 만들었냐면 영행렬이라고 하는 건 더하나 마나인 행렬입니다. 영행렬 더하나 마나인 행렬. 그래서 바로 이거는 3x가 되죠. b-a고 이거는 항등원의 성질 때문입니다. 자, 이제 조금 정리가 됐죠. 그죠? 예. 그 A라는 행렬을 이항하는 거를 사실 이 여러 단계의 것들을 한꺼번에 한 거라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은 어떻게 처리할까? 3. 여기 다시 보시면 요령을 잘 보셨으니까 3을 없애고 싶은데 스칼라 중에 곱하나 마나인 스칼라가 있었죠. 바로 7번 보시면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곱하나 마나인 그런 숫자죠. 그래서 2를 만드는 2를 곱하면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3을 1을 만들어야 되니까 양변에 뭘 곱하죠? 바로 3분의 1을 곱해준 겁니다. 그대로 똑같은 걸 곱해준 건 그대로가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2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 3분의 1과 3을 묶어줘야 되니까 3분의 1과 3을 먼저 묶어주고 뒤에 걸 곱하는 거죠. 바로 이게 바로 스칼랍에 대한 결합법칙 5번이었습니다. 5번. 5번 성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 3분의 1을 곱해줬나요? 여기다 쓸까요? 3분의 1과 3을 곱하면 1이 되기 때문이죠. 예. 3분의 1은 3의 역수니까 왜 1을 만들었을까요? 여기 보시면 바로 몇 번 성질이죠? 바로 7번이죠. 7번 성질에 의해서 1 곱하기 x는 그냥 x가 되는 겁니다. 바로 7번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즉 이런 행렬 방정식을 푸는 과정을 보시면 쭉 한번 보시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비교하실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행렬의 합과 스칼라에 관한 기본 성질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건데요. 이제 행렬의 곱, 행렬의 곱에 대한 걸 보셔야 되는데 쓰는 건 이제 간단합니다. 이제 쓰는 거는 간단해요. 그래서 보시면 결합법칙인데 행렬의 이제 모양들을 맞춰줘야 됩니다. 모양들을 먼저 세 개의 행렬이 A, B, C 세 개가 있다 치면 뭐 얘는 M 곱하기 N이라고 하면 B는 아무 모양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열과 행이 일치해야 되니까 N 곱하기 P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 P로 끝났으니까 C라는 행렬은 P 곱하기 R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A, B, C를 순서대로 곱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개 곱할 때도 마찬가지죠. 행렬의 곱셈도 앞에 두 행렬을 먼저 곱하고 뒤에 걸 곱할 수가 있고 뒤에 B, C를 먼저 곱하고 A를 곱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같냐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같아져요. 그래서 그건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합니다. 같이고요. 자, 단위행렬 앞에 썼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 행렬의 곱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곱하나 마나인 행렬입니다. 곱하나 마나인 행렬. 그건 바로 단위행렬이죠. 그래서 단위행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A라는 행렬에 왼쪽에 곱할 때는 모양이 A가 M행이니까 얘는 M 곱하기 N 행렬을 곱할 테고요. 얘는 그대로 A가 되는 거고 A 행렬에 오른쪽에 곱할 때 단위 행렬은 A 행렬의 열과 모양이 같으니까 N 곱하기 N인 거죠. 그래서 이런 단위 행렬들은 왼쪽, 오른쪽 곱하더라도 항상 같은 결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칼라베와 행렬의 곱셈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행렬의 곱셈 그 스칼라베. 자, 행렬을 두 개 곱하고 A, B 그리고 스칼라 C를 곱한다 치면
이것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앞에 스칼라를 먼저 A에 곱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C를 놔두고 A, B를 먼저 곱하고 나서 C를 곱할 수도 있죠. 이게 같아져요. 한 가지 더 재밌는 건 이 C라는 스칼라는 B 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 이게 같아진다는 거. 자, 위랑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쪽 합과 스칼라베에서 있던 것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교환법칙이라는 게 아주 유용하고 좋은 성질이었는데 여기 보면 없죠. 1, 2, 3번이 없어요.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지 한번 우리 예제나 연습 문제도 나왔었는데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예에서 한번 A, B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렇게 되고요. 자, 가로로 얘는 세로로 잘라서 곱해야죠. 그러면 예, 1이 되고 그 다음엔 예, 마이너스 2 그리고 0 마이너스 되고요. 자, 여기 위에다가 B 곱하기 A를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0, 1, 마이너스 1이었고 1, 2, 1, 1이었으니까 곱하면 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1인가요? 예. 그러면 달라집니다. 두 개가 달라져요. 그래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하지 않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나온 이 성질들의 이제 증명이 중요한데, 예, 증명 부분은 중요해요. 여기 행렬의 합과 스칼라에 대한 정리가 있으니까 항상 정리라고 하는 건 어떤 주장이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가 되려면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 증명 부분을 시간상 다 하지는 않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여기 결합법칙 한번 볼까요? 행렬의 합의 결합법칙을 보시면 뭐랑 뭐랑 같다는 걸 보냐면 두 행렬이 같다는 걸 보여야 되니까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일단 뭘 체크하셔야 되면 증명에서 기본적인 거죠. 모양이 같다는 걸 보셔야 돼요. 모양이 같다는 걸 보이셨으면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예, 같은 위치에 각 성분들이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하시면 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양이 같은 거는 행렬의 합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렵지 않고요. 가령 뭐 여기 3번 항등원 더한다 보면 이거를 보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걸 보이시려면 일단 모양이 같은지 뭐 이건 쉽죠. 그 다음에 같은 위치의 성분들이라는 건 뭐냐면 A 더하기 영행렬의 IJ 성분하고 A라는 행렬의 IJ 성분이 과연 같겠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 천천히 이렇게 보이시면 되고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 예, IJ라고 하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기 나오는 행렬들은 모양이 뭐 2 곱하기 2 행렬이냐 2 곱하기 2 행렬이냐 3 곱하기 3 행렬 알 수가 없어요. 그죠? 행과 열이 아주 많을 수도 있고 아주 작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것들을 모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자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위치를 나타내는 문자로 위치들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렬의 곱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가령 예, 잘 교재에 나와 있기도 하고 예,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질까봐 지금 제가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예, 여기 증명들 생략하는데 한번 꼼꼼하게 증명들을 연습을 해보시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여기서 생략을 하지만 예. 책에서는 이제 결합법칙 같은 거 행렬의 곱에서도 결합법칙 내와 있는데 첫 번째 똑같아요. 여기서도 첫 번째는 과연 두 개 양쪽에 있는 이 두 행렬의 모양이 같은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고 그게 같다는 걸 알았으면 두 번째는 각 성분들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각 성분들을
각 위치인 성분들이 모두 다 일치되는지를 한번 따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치행렬의 성질들입니다. 전치행렬의 성질들 몇 가지 기본적인 성질들만 보는 거죠.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전치행렬을 두 번 하면 원래대로 와요. 전치행렬을 두 번 하면 원래대로 뭐 전치행렬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대각선분의 기준으로 축으로 해서 뒤집는 거니까 두 번 뒤집으면 제자리로 오겠죠.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세 가지 연산, 합, 스칼라베, 곱, 이 세 가지와 전치행렬은 또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을까, 연관이 되어 있을까 궁금할 텐데,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린다. 무슨 얘기냐면, 자, 행렬 두 개를 모양이 물론 같아야겠죠. 더해요. 그 다음에 전치행렬 해주는 것하고, 자, 그 다음에 이게랑 뭐를 비교할까요? 더하고 나서 뒤집어 주는 거랑 각각을 뒤집고 나서 더하는 거랑 이 두 개를 비교해야겠죠. 이게 같아질까요? 그렇죠? 예, 같아집니다. 상식을 생각해 보더라도 두 개 행렬을 각각 뒤집어 더하는 거랑 더하고 나서 뒤집는 거랑 근데 증명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양 체크하시고 두 번째는 각 성분들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스칼라베와 전치행렬 어떤 관계인가? 행렬이 주어졌을 때 스칼라베를 먼저 하고 나서 전치해 주는 것하고 행렬에 전치를 해주고 나서 스칼라베라는 거랑 같을 것 같나요? 예. 좀 어려우시면 또 계속 그 쉬운 예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시거나 종이에 적어가면서 비교를 해보시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일반적인 증명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행렬 곱셈. A 행렬, B 행렬 모양을 잘 맞춰서 A 행렬, B 행렬 곱한 다음에 전치해 주는 것하고 그리고 자 여기서 자, 여기가 상당히 처음에 갸우뚱하실 텐데 각각 전치해서 곱하는 거 곱하고 나서 전치해 주는 거 관계가 굉장히 여러분들 갸우뚱하실 수 있는데 순서가 바뀝니다. 좌우의 순서가 바뀌고요. 이거는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건 4번 나머지 1, 2, 3은 쉽게 떠오르실 것 같은데 요 4번은 조금 갸우뚱하실 것 같거든요. 모양을 한번 놓거나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또 소개할 거는 자, 임의의 정사각 행렬은 항상 앞에서 나왔던 대칭 행렬, 교대 행렬의 합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분해 방법인데요.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다른 버전 굉장히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하면 임의의 실함수, 실수값을 갖는 함수, 실수에서 실수하는 함수를 우함수와 기함수의 합으로 쪼갤 수가 있었던 이런 정리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하고 굉장히 비슷한 방식입니다. 자, 요거는 한번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칭행렬, 교대행렬 요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한번 잠깐 생각을 5분이라던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답을 알려드리면 굉장히 이 앞에 얘랑 비슷하기도 하면 교묘한데 자, 아무 행렬이나 자기의 전치행렬하고 더하면 앞에서 우리 여기서 합과 전치행렬 성질들을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2번 더하고 전치행렬 해준 건 각각 전치행렬의 합이기 때문에 요거는 대칭행렬이 됩니다. 대칭행렬이 됩니다. 여기다가 트랜스포즈 전치를 해주면 안 바뀐다는 걸 금방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교대 행렬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빼면 됩니다. 예. 빼면. 그래서 두 개를 다시 더해주면 되는 거는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보셔도 뒤에 그 전치 행렬 해준 거를 더했다 뺐다 하니까 상쇄되고 원래 행렬 나올 수 있는데 앞에 행렬은 대치 행렬, 뒤에 행렬이 교대 행렬이 된다는 거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 여러분 아까 여러분 직접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크는 여기서 나오는죠. 이 두 가지입니다. 전치 행렬의 전치 행렬, 즉 전치 행렬을 두 번 해주면 그냥 원래 행렬 돌아온다는 거. 그리고 더하고 나서 전치 행렬 해준 거는 전치 행렬의 합과 같다는 거. 이걸 이용하시면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아무 행렬이 갖고 예를 갖고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 연습장에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1, 2, 3, 4라고 놓고 이 경우에 각각 여기가 뭐가 되는지를 한번 써보시는 것, 직접 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의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별이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보시면 너무 이제 제가 저도 그렇고 교재도 일반적인 경우들을 설명하는데 여기서도 그냥 작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1, 0 이런 거죠. 이런 게 n이 2면 여기서 쉬운 경우부터 보시면 됩니다. n이 2고 이 경우에는 2, 1인 거죠. 그럼 가령 A, B, C, D에 2, 1을 곱한다. 이걸 곱하는 거니까 곱해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A, C 그죠? 1, 열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A, B, C, D 여기에다가 0, 1, 이 2를 곱하면 0, 1 모양 때문에 곱을 해주면 두 번째 열 BD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i를 곱하면 i열이 나옵니다. 당연히 각 i열이 일치를 하면 두 행렬은 가에 같은 거겠죠. 모든 열들이 다 일치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행을 뽑는 건 어떻게 하냐? 그건 앞에다 곱하면 됩니다. i는 이거는 앞에다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식으로 써보면 눈으로 쉽게 바르면 1, 0 이런 행렬을 곱하는 거죠. A, B, C, D에. 그럼 이번에 이렇게 곱해야 되니까 곱해보시면 A 그 다음엔 B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마무리 점검사항은 우리 배웠던 거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을 천천히 한번 연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응용에서도 두 가지 n개의 점을 지나는 n-1차 다항식을 연립 1차 방정식 푸는 걸 이용해서 한번 응용하는 거를 해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렬들을 배웠습니다. 정사각, 대각, 삼각, 단위 행렬, 전치 행렬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연산들 행렬 연산 세 가지 덧셈, 스칼라베, 골셈 세 가지의 아주 기본적인 성질들을 배웠고 왜 기본적인 거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 이걸 안 그러면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그죠? 지루하게 1번 결합법칙 항등원 요거 오는데 왜 이렇게 지루해 보이고 좀 단조로운 이런 성질들이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보고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수업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